네, 지금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퇴직 후에 소득 공백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먹고 살게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제 상황들을 누가 만든 걸까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이 되고 화도 많이 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 중에 이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글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상을 그렇게 편협되게 보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되게 혼란스럽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대체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걸 절대선이고 남이 생각하는 걸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 중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이 다툼이 너무 많아요. 왜냐, 얘기하면 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정치적인 뭐 좌다 우다 극자 극우 중도 중립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이 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 본들 당장에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뭐 사람들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기득권들이 이 혼이 많이 나야 되고 기득권들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떤 놈들은 저한테 와서 공산당이다, 이 빨갱이라 그러고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그러고 온갖 해괴망측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기득권들 혼나야죠. 기득권들이 뭡니까? 이 이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어쩌면 저도 이 지금의 시대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혜택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인 거죠. 근데 기득권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기득권이라고 다 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되게 높은 직책에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돈을 따로 벌어서 따로 이 횡령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을 잘한 부분, 열심히 한 부분은 열심히 한 부분대로 따로 떼내서 보고, 횡령을 저진 건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횡령을 저지른 나쁜 짓은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부분만 얘기하면 뭔가 어폐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걸 각각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좌파냐고요? 저 좌파 아닙니다. 뭐 그러면 또 우파냐? 아, 우파도 싫어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양비론이라 그러고 또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소득 공백을 불안해하는 10명 중에 9명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금이 만약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 세금 빼먹는 도둑질하는 놈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이 정치 불안을 악용하는 놈들도 이 나쁜 놈들이죠. 그런 놈들도 혼나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이나 이런 놈들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이 네임밸류 높이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이 주변 상황들을, 사람들을 악용하는 그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CJ의 제일제당 CJ 이재현 회장 자신이 있는 회사에 주가 조작해가지고 깜빵 갔어요. 예,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을 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세계 누굽니까? 정영진 G마켓 사는데 3조 5천억 들였어요. 이 완전 비싼 값에 이 덤탱이 써서 이 샀죠. 그리고 지금 와서 알리라고 하는데 팔아먹었어요. 그토록 공산당 얘기하고 멸공 얘기하고 이 그랬던 놈이 왜 중국에다가 이 대한민국에 그 이 고객 정보를 팔아먹냐고요. 예, 그런 것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득 공백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뭐 최저시급을 뭐 급격히 올려서 그렇다, 정부 부채를 누구야? 그 문재인 때 급격히 늘렸다, 노무현 때 급격히 늘렸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씨 그러면은 뭐 노무현 때는 안 늘리고, 노무현 때는 늘리고, 박근혜 때는 정부 부채가 안 늘었냐고요. 이 전체적인 성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든 노무현 정부 때든 서민들은 살기 힘들었고, 더 빡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어느 정부든 간에 역대 정부를 하나의 이 이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올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연금액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박근혜 완전 싫어하고요. 또 노무현 때 노무현이라고 쌍욕을 했는데 강남 부자들은 집값 올려줬다고 또 노무현 되게 좋아했대요. 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두 눈 부릅뜨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재명은 최고고 저기 뭐 윤석열은 최고고 뭐 이딴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누구든 간에 국민들이 잠시 맡겨놓은 일꾼이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회계한 이 논리로 한 곳에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잘 없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내다보는 게 제일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갈 건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 아래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어줍잖은 지적질 하지 마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와서 훈계질하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 중에 잘 찾아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셋째 혀로 남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인간들이 많더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봤어요. 퇴직후의 삶을 되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